근래에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SP소프트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SP소프트는 우리가 지금 상거래일 동안 거래를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매매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 형태의 패턴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히스토리를 둘러보면 첫날 SP소프트가 이제 새롭게 상장을 하는 날에 마이너스 17%대부터 출발해야 됐거든요. 마이너스 17%였고 마이너스 25%대입니까? 아마 그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보면 그날 저점이 7,510원이거든요. 저희들이 7,500원에 타점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이 종목은 출발이 되었죠. 자, 그래갖고 그날 당일날에 우리가 상가까지 갔지 않습니까? 무려 75%란 수익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SP소프트가 무려 75%라는 수익을 주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날도 물론 뭐 배심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중간 챙기기도 나가시고 계신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보유하신 분도 있었겠지만은 절반 정도 더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계셨겠죠. 하지만 대부분 다 챙겨 먹었겠죠, 그죠? 하지만 이날 이 모습은 정말 요즘 들어서 참 보기 드문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그래서 한 종목이 하루에 이렇게 등락을 상가까지 찍어주고 마무리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말이 쉬워서 75%, 한 종목이 당일날 75%를 준다는 것은 그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종목을 당일날 다시 또 종배로 또 넣습니다, 그죠? 종배로 또 넣죠. 세 번째가 이 종배로 넣는다, 그죠? 종배로 또 세 번째로 종배로 또 넣죠. 그렇게 먹고도 또 그냥 그 정도 먹었으면 만족을 하면 될 텐데 왜 종배를 넣습니까? 당연히 넣어야죠. 왜냐면 이날 보여준 이 종목에 미친 듯한 폭주 기관차는 이 시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겨줬거든요. 그러면 이날 참여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참여를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종목을 또 노립니다. 그리고 아직 신규 상장주가 상장을 하려면 상장 시간이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벌써 10일 가까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였고, 두 번째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AI, MS 이런 키워드가 붙어있는 종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요 근래에 좀 찾긴 힘들단 말이에요. 즉 새롭게 태어난 애들이 말이죠. 그래서 또 종배를 넣었죠. 종배를 넣고 그날 아침에 여기서 시가 3%가 출발해서 한 10% 가까이 수익을 줍니다. 여기가 매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 75%, 요 10%뭐 종배 넣고 와서 10%뭐 참 큰 수익 아닙니까? 종배는 3%, 5%만 줘도 참 크다고 하거든요. 그럼 벌써 이것만 해도 10%죠. 그 뒤에 야가 다시 또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 꼬리 부분이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종가를 깨고 내려왔죠. 마이너스 2, 3%대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2.6%까지 밀렸죠. 시가가 플러스 3%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 수익을 주고 내려왔단 말이죠. 우리가 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 진입했습니까? 우리는 역시 요 시가, 이 보합을 돌파하는 지점, 이 지점을 또 공략을 했습니다. 이것이 5번째 공략이었죠. 그렇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또 상가까지 또 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당일날 하나만 해도 또 40%라는 수익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했던 거죠. 대단한 친구였죠. 이 사연을 이렇게 훑어보면 정말 또 우리가 틈이 없이 매매했던 건 맞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끝에서 끝까지 매매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리고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전일을 보유하신 분들은 보합에서 치고 들어갈 때 보합에서 다른 건 보지, 음봉에서는 제가 보지 말자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보합만 보자. 보합에서만 실험을 하자. 그래서 약간 보합에서 들락날락 했죠. 그러다가 올라가서 상가까지 안착하게 되죠. 그래서 뭐 20% 절반 챙길 뿐 25% 조금 더 챙기고 나머지 부분은 상가 승부를 보자 했는데 역시 또 상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로 접어들죠. 근데 오늘은 모습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시가가 마이너스 2.6%로 시가가 마이너스로 빠져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일에 가져오신 분들은 수익을 30%를 안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급하게 흔들릴 건 없었거든요. 그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라. 그리고 없는 분들은 다시 이 시가를 돌파하는 이 시점,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보자. 시가를 돌파하는 이 시점. 이 보합을 돌파하는 이 시점 우리 다시 봅시다. 없는 사람들만 또 다시 또 들어갑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늘 22%까지 올라가죠.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간 사람들도 20%는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들어가신 분들도 20%는 수익을 챙기고 전일에 30% 수익을 안고 오신 분들은 55% 수익을 정도로 수익을 챙기게 되는 거죠. 자, 실제적인 매매의 순간으로 보면 큰 단위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가 매도 종배를 다시 넣고 종배 수익 10% 챙기고 밀려 내려왔을 때 음봉에서는 소홀되지 않고 보합을 다시 회복할 때 다시 진입, 또 상가까지 수익을 넣고 30%, 홀딩 오늘 고점에서 55%. 챙겨 먹은 사람들은 오늘 다시 보합을 회복한 시점에 다시 진입 20%. 어찌 보면 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은 정말 실질적으로 이것을 매매를 진행하는 본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많은 생각과 순간적인 어떤 기민성, 판단력이 필요한 종목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장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뭐 다 이해가 되면 그 여기서 마이너스 20 몇 프로까지 막 25% 27% 밀고 내려오는 이 시점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나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75% 수익을 주는 순간까지도 얼마나 사람들이 또 매도의 욕심이 많았겠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넘어왔어도 또 보합에서 음봉으로 떨어질 때에 또 불안하지 않겠나요? 전날에 75%까지 올라온 종목을 그 종목을 다시 잡아 또 상가 붙이고 또 그 다음날 이 종목이 마이너스로 출발한 종목을 다시 잡아서 올려가지고 또 수익을 챙긴다. 이런 패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공부가 다른 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뭐 수만 가지의 어떤 책이나 수만 가지의 뭐 강사들이 한 이야기 들어본들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은 이 순간순간에 흩날리는 이런 파도 같은 이런 흐름을 정말 물길을 타고 흘러가듯이 매매하는 것은 정말 실전으로 느껴봐야 알거든요. 그래야 뼈에 와닿고 가슴에 와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경험이 중요하고 특히 트레이딩에 있어서 실전 경험 매매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형태로 지금 SP소프트가 첫날 모습을 나타낸 이후로 하루 이틀 3일 동안 일어났던 예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SP소프트는 다시 우리가 종가에 또 종배를 또 넣습니다. 이것이 9번째 매매가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 보니까 시간이 2.7%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한데 그 뭐 끝나봐야 알겠죠. 종배는 끝나봐야 할 텐데 뭐 내일 어찌 될지는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매매는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매매에 이런 어떠한 종목들을 한번 만나면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추후에 조금씩 매매에 접목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SP소프트 정말 효자스러운 친구 같습니다. 좋은 친구네요. 샤피안 반도체 이 종목은 SP소프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유사한 흐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었죠. 자, 문제는 그런데 샤피안 반도체 일단 상가는 오늘 갔습니다만 오늘 파란이 많았죠. 파란이 많았습니다. 단점은 일단 단가가 높다는 겁니다. 47,000원. 그죠? 단가가 높다는 게 단점이었죠. 오늘 이 종목은 우리가 두 번을 매매를 해서 두 번 다 수익을 얻고 한 번은 수익을 챙기고 한 번은 상가로 보유를 하게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SP소프트가 워낙 발군의 모습을 보인 종목이라 이 종목에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종목이었고 신규 상장주는 다시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죠. 그 중에 나타난 종목이었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다는 단점 외에는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었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사이인데 오늘 우리 샤피안 반도체는 오로지 기준 단가는 딱 시가였습니다. 시가가 오늘 몇 프로였습니까? 샤피안 반도체가 18.9% 잡혔습니다. 18.9%. 43,700원이죠. 그래서 18%대 잡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그 같은 프로 18%면 18%대 안에서만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방으로 올라가면 홀딩 18%대를 깨고 내려오면 일단은 큰 손실 없이 잘라주고 지켜본다. 이것이 보통 시가 높은 종목들 아침에 시가 공략을 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문의 요령이죠. 자, 아침에 땡 했는데 시가에서 땡 했는데 바로 미끄러져 버리죠. 9%대까지 미끄러집니다. 9%대까지. 여기가 9%대란 말이죠. 그러면 18%에서 땅 들어가는 18%대를 깨고 내려오면 사정시 우리는 이 정도에서 바로 잘랐겠죠. 한 1% 정도? 1%도 안 되죠. 그죠? 주고 잘라버리는 거죠. 그럼 요 밑에 꼬리를 잡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썩 좋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모습이 됐지만 사실은 밀고 내려오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큰 음봉이 이렇게 이만큼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음봉의 끝이 어딘지를 추측하기는 새롭게 태어난 합병에서 태어난 애이기 때문에 어느 것에 추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음봉을 줄 길고 내려오는 친구를 어디가 맞다고 얘를 그렇게 무조건 들어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꼬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아까 같이 소프트 같이 SP소프트 같이 우리는 그 다음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을 보는 종목을 보려면은 그런 상태가 되려면 얘가 살아나 줘야 되거든요. 그럼 살아나려면 어떤 점이 가장 얘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까? 역시 이 시가를 돌파하는 회복하는 시점이 당연히 맥점이 되겠죠. 물론 요 밑에 잡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썩 그런 걸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만 공략을 해도 충분하다. 왜? 오늘만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한가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공략했을 때 상한가에 들어가죠. 여기가 9% 정도 수익이 됩니다. 자, 챙길 사람 챙기고 절반 승부 볼 사람들 보십시오. 상한가 풀어질 때 다시 하락을 합니다. 두 번째 매수가 나가죠. 제가 신호가. 그때는 4만원 기준가로 우리 봅시다 했습니다. 4만원 기준가로.
정확하게 일말의 흐름도 없이 딱 4만원 여기 찍혀주죠. 그래서 다시 상가로도 들어가기입니다. 자, 이런 패턴. 아침에 새롭게 태어난 애가 음봉을 길게 줄 때 음봉을 들어갈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한 매매를 원한다. 만약 얘가 상한가를 못 간다면 오늘 그냥 데이 수기로 끝나겠죠. 하지만 상한가를 가기를 아마 추구를 한다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살아나는 확인 절차. 우리는 오늘의 모습보다도 내일,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모습을 추구하는 매매를 원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오늘 상한가 못 가고 꼬르륵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종목 그냥 당일에 몇 프로 먹고 끝나는 것이다. 즉 SP소프트 같이 3일 동안에 근 130% 가까이 이런 수익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개우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돈 한 10%나 뭐 먹다가 끝나겠죠. 근데 이놈은 오늘 우리가 시가 여기서 9% 뒤에서 다시 4만원 2차 들어갑시다. 다시 들어가서 다시 상가까지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모습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골격은 갖추고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그 골격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눌림을 줄 때 다시 또 한 번 더 들어가고 이런 스타일로 맞추긴 맞췄어요. 이제 문제는 자 얘가 나머지는 이제 얘가 알아서 해 나가야 될 일인데, 과연 이제 앞으로 이놈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봐야 될 텐데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자 시간이 흘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설령 내일 뭐 얘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그냥 9% 먹은 거 그대로 그냥 본질하고 도망을 나올 값에라도 나올지라도 이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매매, 구상을 가지고 하는 매매, 이런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즉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진 않지요. 특히 주식은 어찌 그리 뜻대로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 그리 뜻대로 안 되는 주식의 최대한 가능성을 추론을 하고 그 가능성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의 완성도를 위해서 트레이딩의 틀을 잡아 나간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도 그냥 단순히 몇 프로의 수익을 먹고 마무리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하얀 스케치의 그림을 그려보고 그 그림의 가능성을 여러모로 음봉이 왔을 때와 양봉이 왔을 때의 그림을 그려보고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캔들이 움직일지 또 추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딩 방향을 잡아 나간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많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 잘 잊지 마시고 왜 시가를 회복할 때 들어가야 되는지, 왜 시가를 기다렸어야 되는지, 또 기다린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샤핀 반도체 오늘의 모습은 크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일단 현재까지 1차 목표는 이뤘다 라고 한번 볼 것 같습니다. 한번 볼 생각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샤핀 반도체 그래도 당일 수익도 거의 뭐 18% 20% 가까이 되니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전일 보유하고 넘어온 상종목은 3종목 정도를 보유하고 넘어왔는데 대부분 다 4종목이었죠. SP소프트까지 치면 4종목이었는데 3종목이 전부 다 원격 진료 뭐 이런 애들, 비대면 진료 이런 애들하고 다 연관된 종목이라 조금 너무 한쪽으로 몰렸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예를 들면 케어랩스를 공략을 했으면 그 뒤에 뭐 솔고나 인성 같은 것은 안 해야 되는데, 매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매매에 참여한 시간이 있고 또 일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일일이 맞추기는 힘들죠. 그래서 자기에 맞는 트레이딩의 시간대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데, 저는 투자자들은
같은 재료의 종목을 뭐 두세 종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종목 상매매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점은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SP소프트는 앞에 말씀을 드렸고, 케어랩스는 오늘 우리가 25% 25% 구간이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여기가 27%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상한가로 마쳤지만 27% 구간인데, 오늘 그래도 월요일 아닙니까? 월요일날 전일에 보유한 상종목이 그 다음날 수익을 20% 이상을 주면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당일 수익으로서는 참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1000만원을 냈으면 200이고 5천원을 냈으면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20% 정도면. 그럼 25% 정도면 상당히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25% 구간에 거의 다 챙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지점이 좀 아쉽죠. 제가 이제 자리가, 우리가 보통 뭐 11시 반 되면 마치니까, 여기 맞춰버리니까, 이 지점에 말 제가 있었다면 이 지점은 아마 제가 한번 같이 들어갔을 텐데, 가서 상가까지 한번 붙이고 마무리가 됐을 텐데, 이런 건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 하시는 전업 투자자분들은 우리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도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케어레스에서 25%, 그리고 솔고바이어도 25% 수익이 나왔죠. 이놈도 27%까지 올라, 27.7%. 그죠? 예. 근데 이거 보시죠. 두 개 탁 부딪혀 버리죠. 이러면 틀린 거거든요. 그럼 25%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시 볼 때 한 번 땅, 두 번 땅, 세 번째는 치고 가야 되거든요. 가면 상가인데 못 가잖아요. 그죠? 앞에보다 산이 작죠? 그럼 바로 매도. 그래도 25% 아닙니까? 솔고도 25%. 그리고 인성이 사실 제일 이제 모습은 좋지는 않았어요. 제일 늦었고, 속도가 제일 늦었고. 그래도 인성이 오늘 보면 제가 22에서 25% 구간에 마무리 지어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23.3%까지 갔네요. 그래도 뭐 거의 고점 비슷하게 다 정리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인성경우 좀 아쉬운 것은, 이날 상가 들어갈 때 금요일날 상한가를 정규 시간에 다 말아주질 못하고 종가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종가에 우리가 종배를 다 넣었는데 조금 늦게 넣었단 말이에요. 조금 늦게. 예. 조금만 일찍 서둘러서 넣었으면 종배주 들어가신 분들은 또 20% 그냥 앉아서 20% 정도 먹는 거였는데, 아무도 종배주로 다 같이 넣긴 넣었는데 물량을 받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마치기 한 1분 전에 미리 신호를 제가 드렸으면 드렸으면 미리 매수를 넣고 종가로 들어가 버렸으면, 마쳤으면 아마 우리 29%대 상가 한옥가 밑에만 매수를 넣고 들어가서도 수익은 좋았을 텐데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시간 내에서는 또 마이너스로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오늘 다른 애들이 모습이 좋으니까 덩달아서 같이 이제 모습이 좋았던 경우죠. 이건 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성정부도 보유하고 상팀들도 보유하고 왔는데, 얘도 오늘 덩달아서 이제 다 같이 좋은 모습을 지었죠. 어쨌든 오늘 상팀들 종목과 그리고 SP소프트까지 4종목 다 합치다 보면 SP소프트도 상한가로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다 수익은 상당히 좋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매매는 참 간결함이 중요하고 배포가 중요합니다. 배포가 중요하고 집중력이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죠. 그래서 정신을 바싹 차리고 눈에 불을 켜고 기민한 마인드로 딱 보아야 그때 대응이 가능합니다. 느긋하게 하면 상매매는 많이 다쳐요. 그런 점 잊지 않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종목을 들으라 하면 엔캠을 좀 안 들 수가 없겠어요. 사실은 엔캠은 우리가 지금 이 음봉이 떨어지는 구간마다 우리가 계속 공략을 했거든요. 이 날짜도 우리가 음봉을 꼬리를 공략을 해서 8% 정도 수익을 먹은 날이었고, 이 날짜도 음봉을 꼬리를 공략해서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하고 추적을 해왔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가가 마이너스 4%, 엔캠이 한번 봅시다.
시가 마이너스 4.3%였죠. 4.3%. 그래서 아침에는 원래 아침에는 종목도 공략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침에는 우리가 지금 전일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나 아침에 시초가 공략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음봉을 떨어진 종목을 사실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우리 건 이제 막 싸우고 막 찢고 벗고 막 이러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서 쩍 보니까 아니 벌써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놈은 참 오늘 좀 아쉬웠어요. 조금 우리 거 매매할 때 이놈도 좀 둘러볼 걸. 그래서 좀 관종종목에 좀 가까이 붙여 놓을 걸. 다른 컴퓨터 화면쪽에 돌려놔 버렸더니 아침에 이 종목이 참 오늘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거래가 음봉 줄 때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공략을 하면서 이렇게 추적을 했던 종목이라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종목은 HLB죠. HLB. 왜냐 HLB는 주말에 제가 월요일날 공략 종목을 정리를 하면서 내일 성무조 10선에도 이 종목을 넣을까 말까 하고 좀 고민을 했던 친구였어요. 왜냐 전체적인 전도체 애들은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얘들과 테마를 형성해서 조금 다툴만한 친구도 지금 거의 없는 상태란 말이죠. 뭐 있다고 해봤자 뭐 신기주 쪽 애들인데 그 애들도 지금 힘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뭐 기세주도 별로 없고, 최근에 가장 그래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좀 파워 있는 애들은 얘네들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놈을 좀 볼까 이래 일단 이놈도 저쪽 컴퓨터에다가 현황판 컴퓨터에 따로 정리를 제가 다 해놓거든요. 우리가 할 때 아침에 하는 종목은 따로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고 좀 흐름 보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한참 하다 보니까 한 10시쯤 돼서 보니까 10시 이 정도 돼서 이제 올라가 버렸더라고. 그래서 이놈도 좀 오늘 좀 아쉬웠다. 그래서 보고 있었던 종목을 못한 것은 좀 아쉽죠. 그래서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한데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또 생각대로 잘 된 날도 있고 또 뜻대로 잘 안 될 날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은 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금일 매매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간략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스포트가 뭐 워낙 수익을 잘 주고 있어서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일단 첫 한 주는 잘 끼고 지나가는 것이니까 사무팀들, 소대팀들 다시 한번 마인드 잘 잡고 꾸준하게 한번 일관된 매매를 잘 유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또 내일은 내일대로 또 매매를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트레이드 히스토리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